안녕하세요. 레빗구미입니다. 오늘은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 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 여름에 개봉했기 때문에 전작 부산행에 비해서는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작의 성공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화예요.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라는 재난 속에서 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대한 위험하지 않은 길을 찾아 활동을 하죠.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의 갈등은 더 커지고 빈부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바이러스로 초토화된 곳에도 그런 사람들 간의 대립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은 좀비 전염병을 등장시켜 기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였죠. 기차라는 공간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서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매우 잘 묘사했던 영화였어요. 기차라는 공간이 좀비 장르와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미있는 영화죠. 부산행 이전에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부산행보다 앞선 시점의 이야기로 이 애니메이션은 장르적 재미보다는 사회의 계급과 인간의 본질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속도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즉, 두 이야기는 시점상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도는 앞선 두 영화와는 다르게 4년 후의 시점에서 시작해요. 주인공 정석은 과거 군인이었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때 배를 타고 홍콩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누나와 조카를 잃게 되고요. 애형과 본인만 살아남죠. 홍콩에서 4년 동안 살아남은 이 둘은 바이러스가 퍼졌던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난민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가 떠오르기도 하죠. 정석과 매형은 한국에 버려진 트럭에 실려있는 달러를 가져오면 많은 돈을 나눠주겠다는 어떤 조직의 제안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화는 그들이 인천항으로 입항하고 나서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세세히 묘사합니다. 온통 깜깜한 풍경, 버려진 차들, 그리고 여기저기 자라는 들풀들이 폐허가 된 한국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도 등장해요. 민정과 그의 두 딸은 별도의 집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군인 집단으로 보이는 서대위와 황중사 일행은 어떤 지역 마트 근처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거의 반쯤 미쳐버린 것 같이 보이죠.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그들은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잡아 좀비가 있는 우리에 넣고 추격전을 스포츠 게임처럼 즐겨요. 아무래도 감독은 부산행 이후 4년이라는 공백이 지난 이후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은 제 정신을 놓아버리죠. 특히 정석과 그 일행이 달러를 발견하지만 실패하고 황중사에게 트럭을 빼앗긴 후에 달러와 위성전화를 발견한 서대위가 그것을 이용해 본인만 탈출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탈출하고 싶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본인만 탈출하려 하니까요. 다른 사람의 안위는 이미 고려되지 않죠. 이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영화는 중간중간 카체이싱 장면을 통해서 속도감을 내려 해요. 꽤 잘 만들어진 장면들이고 완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서 오히려 영화의 뒤로 갈수록 그런 긴장감은 적어지죠. 숨막히는 좁은 공간에서 좀비들 등장시켜
긴장을 끝까지 유발했던 부산행에 비해서 그런 긴장의 밀도는 적어졌어요. 그리고 좀비라는 존재도 보조적인 역할로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비 영화 특유의 감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편이 부성을 좀 강조했다면 이번 편은 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가족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부산행에서도 마지막에 살아남은 건 모두 여성이었죠. 엄마와 두 딸이 또 두 딸을 정석이 끝까지 보호하며 살리는 이야기인데요. 탈출을 하는 중간에 막내딸 유진의 이야기가 꽤 인상 깊었어요. 그 말은 제가 살던 곳도 정말 좋았었다고요 라는 말인데요. 어쩌면 두 딸에게는 과거 정상적인 생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저 가족과 보냈던 그 집이 좋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가족과 함께라면 그 시기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결국 영화 반도는 그런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심해진 이제 현대 시점에서도 결국 가족과 그리고 화합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영화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반도는 여러모로 부산행보다는 아쉬운 영화입니다. 좀비를 잘 활용하지 못했고 그저 보기 좋은 액션 영화 정도로 힘을 빼고 만든 영화로 보여요. 물론 영화에 등장하는 카 체이싱 장면은 완성도가 높고 보는 재미를 주죠. 근데 조금 가볍게 이제 좀비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영화지만 부산행하고 비슷한 영화를 원하신다면 만족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강동원과 이정현 배우의 연기는 크게 기억에 남지는 않고요. 그저 무난하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5점 만점에 3점을 주었습니다. 비주얼은 훌륭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고요. 그래도 폐허가 된 한국과 그리고 그 내부 사회의 모습은 흥미롭게 펼쳐지니까 한번 보시면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영화 반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